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강사 박유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뭔가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진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 스스로도 참 수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이 수학을 이만큼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려고 막 준비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걸 막 알려주고 싶으니까 제가 되게 수업 시간에 여담도 많이 줄이려고 막 하고 있고 정말 이론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 칠판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좀 얼마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우리 이번 영상에서 저와 함께 나눠볼 대화 주제가 어떤 거냐 하면 이 고등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는 공부법에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양심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저만의 특별한 공부법 노하우가 학생 때는 그냥 없었어요. 그냥 학생 때는 드립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제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쌤, 필기구 이런 거 쓰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할 시간에 그냥 한 문제 더 풀면 실력 는다라고 저는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다들 제 MBTI가 T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F90이 넘는 사람이고요. 이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과잉 공감을 하다 보니까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괜히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에 한 문제 정도 더 푸는 게 실제로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그래도 좀 뭔가 지름길적으로 실력이 팍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맛이 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써놨듯이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하나의 제안을 좀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것 좀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좀 저랑 대화하는 느낌으로다가 이 영상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 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포뮬러 1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포츠라서 또 좋아하는 거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하는 일이 포뮬러 1이랑 완벽히 관련이 있진 사실 관련이 그냥 없죠.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만 제 커리큘럼 이름이 다 F1 관련 용어잖아요. 개념 강좌도 포뮬러고, 네, 개념 보기 전에 좀 중등 과정 같이 살펴보는 과정도 피트인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다 짚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조향장치, 우리말로 콩글리시로 하면 핸들이죠. 네, 이 핸들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수학 스티어링 휠 잘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목표,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것 같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이 제가 만나보면 아무래도 선행 같은 걸 한 친구들도 꽤나 있었고 정말 수학을 좀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친구들이랑 좀 대화를 나눠보면 쌤, 저 이 문제 알 것 같아요. 쌤, 이 개념,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는 것 같으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내용이면 쌤, 저 이거 알아요. 그러고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설명을 아마 해줬을 거야. 근데 그런 발언이 바로 나오지 않고 제가 너네 함수의 정의 알아? 라고 했을 때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얘들아, 그 원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설정되지? 라고 했을 때 바로 1초 만에 답이 안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라고 나오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수학은 이럴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딱
딱 정해져 있는 정의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 약간 느낌적으로 이럴 것 같아서 풀었는데 맞춰내는 문제들이 있고, 완벽히 내가 처음 끝까지 설계를 완벽히 해서 빅픽처대로 풀어서 맞춰내는 문항들이 있잖아. 근데 이걸 딱 풀었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 같다라는 개념과 문항들을 알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득 찰 때까지 공부해 나가는 게 사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큰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이니까 이 알고 있다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방법을 제가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함수가 무엇이냐, 함수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이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제와 조건이 무엇인지 정의를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느낌적으로 그게 어떤 느낌인지만 아는 거지, 이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 미술 작품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미술 작품 되게 현대미술 같은 거 봤을 때 되게 추상적으로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기 약간 애매한 것들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정말 예전에 중세시대에 그려진 그림들 보면, 정물화로 그려진 그림 보면 딱 봐도 그게 뭘 그렸는지 알 것 같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요새 미술관 투어를 좀 자주 다니는데, 이건 그냥 개인적 흥미예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추상적으로 그려진 그림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해석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뭐라고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개념을 볼 때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추상화를 보듯이 여러분들은 수학적 개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수학적 개념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함수란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애매한 거 얘기해 볼까요? 복소수의 정의. 복소수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i 꼴로 표현되는 수, a랑 b는 실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수를 복소수라고 합니다. 보세요. 물론 저는 직업이 이거라서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정말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교과서적인 개념 물어봤을 때 한마디나 뭐 2마디 이내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상화를 바라보고 약간 애매하게 느낌적으로만 아는 것처럼 수학을 애매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개념, 아무리 여러분들이 같은 과목 공통수학 1, 2 내용을 많이 반복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스킵하지 마시고 그 용어의 정의와 그게 왜 등장했는지 개념의 발단 배경 정도는 좀 꼭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급해지면 자꾸 앞쪽에 있는 개념 좀 스킵하고 싶고, 문제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에 뭐가 쓰여 있는지 자꾸 스킵하고 2번째 문장부터 읽고, 요거는 이제 전 과목에서 다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죠. 지문 같은 거 있을 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안 읽고 자꾸 중간에 읽었다 다시 앞으로 갔다가 괜히 그랬다가 시간 좀 더 많이 쓴 경험들이 다들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수학에서도 좀 그렇다 이거죠. 사실 이 모든 얘기들이 제가 다 이걸 왜 써놓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름길적으로 자꾸 이렇게 수학 실력을 빨리 올리고 싶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 베이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혼자 이렇게 앞서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포뮬러 1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어를 일찍 갈아버리면 나중에 레이스 후반부에서 고무가 다 타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차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당장 빨리 달리고 싶어서 타이어를 빨리 갈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타이밍 잘 잡아서 나중에 진짜 그냥 타이어 멋있게 갈아버리면 후반부에 쭉쭉 그냥 추월할 수도 있는 게 포뮬러 1 스포츠의 매력이거든요.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도 여러분 너무 마음 급하게 먹어서 지금 당장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앞에 이거 다시 볼 시간 없는데 하고 자꾸 문풀 강의만 쳐다보지 마시고 확실히 정의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답 모아보기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진짜 현강 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오답 노트 쓰고 계신가요? 저는 양심 고백을 하자면 학창 시절에 오답 노트를 열심히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 오답 노트도 살짝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센세이션하죠? 보통 선생님들 오답 노트 써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쓰는 걸 진짜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책을 한 번 더 뽑아서 신문 스크랩 하듯이 오답을 잘라서 붙였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풀어보기보다는 푸는 방법이 어땠는지 도입부만 좀 작성해보고 비슷한 문제를 모았어요. 비슷한 문제를 모으고 분류했어요. 그게 저는 오답노트의 의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걸 다시 풀어보면 뭐 물론 도움은 되겠지. 근데 여러분 오답노트 좀 열심히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많이 풀면 그냥 답을 외워요. 그래서 내가 틀렸던 문제가 임팩트가 있으면 그냥 계속 풀다 보면 이거 이렇게 풀렸는데 해서 그냥 외워서 풀어.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하나가 변형이 돼버리면 또 못 푸는 문제로 그 문제가 탈바꿈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오답노트를 쓰는 이유는 물론 다시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리고 싶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실력적인 부분을 더 개선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특히나 틀렸던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몰라서 또는 어떤 부분이 약해서 틀렸는지를 관찰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던 문제들 그냥 풀고 넘어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틀렸던 문제 중에 어떠한 문제들이 좀 유사점이 있는지 어떤 공식을 공통적으로 활용했는지 도형 문제였다면 어떤 보조선을 처음에 활용하고 시작하는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번쯤 그 도입부를 생각해 보는 걸로 점점 생각을 진화를 시켜야 돼요. 이러한 것들 극복 방법 여러분들 스스로 좀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오답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애매한 문항을 넘기지 마시고 꼭 다시 푸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제가 현강생들 보면서 벌써 약간 발작 버튼 눌려 있는데 진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애매하게 느낌적으로 풀어서 맞았어. 그럼 동그라미 치고 다시는 안 봐요. 여러분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나왔을 때 그 문제 똑같은 방법으로 풀 자신 있어요? 아니다 이거죠. 그쵸? 뭔가 내가 풀었을 때 맞추긴 했어. 근데 약간 애매해. 스스로 느낌으로 알아. 애매하면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요. 세모 표시 해놓으시고 쿨하게 그냥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이 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스킵을 하고 자꾸 뒤로 가고 싶고 자꾸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매하게 맞춘 문제도 그냥 머릿속에서 그것은 맞춘 문제다 하고 기억을 조작을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많이 푸는 게 사실 능사가 아니다. 쌤 아까는 한 문제 더 풀라면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한 문제가 새로운 문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 키포인트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일반고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대학 수학을 공부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시험 방식도 다르기는 했겠다만 고등학교 때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좀 떠올려 봤더니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있죠? 그거를 총 4번씩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교 원서, 대학교 교과서 문제들이 소단원별로 100문제에서 120개씩 있어요. 근데 시험 범위가 한 5단원, 6단원 됐거든요. 그럼 이제 다 모아놓으면 적어도 한 600문제, 700문제는 됐겠죠? 그 정도 되는 문제를 자습 시간마다 그리고 기숙사 들어와서 그냥 계속 풀었어요. 노트 하나 그냥 펴놓고 그냥 1번부터 120번까지 주르르르 풀고 답 맞춰보고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좀 뭔가 어설픈 문제들도 있었겠죠? 근데 한 4번 정도 4트 반복하니까 이제 알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문제를 보기보다는 애초에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걸 진짜 완벽하게 끝내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고등수학, 대한민국 고등수학 과정을 공부할 때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좀 유명한 문제집들 있죠. 제가 지금 블랙라벨 해설 강의 하고 있잖아요. 자, 블랙라벨도 전 시리즈를 3번씩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문제집 한 번 풀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풀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여러 번 풀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쌤, 급해 죽겠는데 같은 걸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맞춘 거는 안 풀어봐도 돼. 애매하게 맞춘 문항과 틀렸던 문항들만 좀 반복해서 다시 풀어보세요. 근데 이걸 오답노트 쓰듯이 그때그때마다 다시 풀어보면 답을 100%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다시 풀어보자 라는 건 문제집 한 권이나 아니면 제 교재 한 권 또는 뭔가 하나의 큰 책 하나가 끝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소단원별로 좀 골라서 바로바로 다시 풀면 100% 외워서 풉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단원 하나 끝내고 그 대단원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느낌으로 풀어보면 처음 풀었을 때랑 느낌 100% 달라요. 네, 그래서 애매했던 문항들, 틀렸던 문항들은 꼭 다시 풀어보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현재 수준에 맞는 공부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요거는 이제 피트인 강좌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자꾸 어려운 것부터 여러분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시험이 어려울 거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를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들만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블랙라벨 해설 강의를 하지만 블랙라벨 스텝 1 정답률이 50%도 안 나오는데 스텝 2로 넘어갈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일단 지금 당장에 내 현주소부터 파악하시고 지금 나한테 맞는 난이도가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수학 공부 레이스 올해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레이스 후반부까지 잘 달리려면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타이어 가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레이스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후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돌아가더라도 기본부터 지금 나에게 맞는 단계부터 쌓아 나가는 것, 그러한 인내심? 이런 것들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제가 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현자가 되면 돼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나는 나다. 이런 느낌으로 돌을 닦는 느낌으로 약간 철학가처럼 철학가가 된 느낌으로 내 자신을 탐구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인내심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자면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여러분 실제 내신 기간 끝나고 직후예요. 그래서 다음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처럼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그런 여유로운 공부 방식이 좀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늘 그렇게 현자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험이 급박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았던 그런 경험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아까까지 제가 얘기한 건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공부, 과목 자체를 그냥 잘하는, 그 학문 자체를 잘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요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자, 그동안은 제가 모르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모르는 문제 푸는 방법 확실히 복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아는 것부터 다 맞추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느낌적으로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확실히 맞추겠다 하는 문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확실히 맞출 수 있다? 이거 애매하다?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하시고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을 발견하는 시각을 기르셔야 돼요. 보통 시험 보고 나서 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쌤,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번에도 시간이 좀 그랬어요. 근데 다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시간이 왜 부족한 거냐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러분이 문제를 느리게 풀어서가 아니라 시간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서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맞출 수 있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빠르게 발견하고 그것부터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 봤던 것 같은데 하고 건드렸는데 보니까 못 풀어.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버리면 버릴수록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보다는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을 좀 하시고 그 문제부터 골라서 푸는 걸로 시간 분배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출을 많이 푸는 것만으로 능사가 아니다. 시간 관리 연습 타이머 켜놓고 그 타이머 50분 재는 거 그것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 50분 안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문제당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연습하는 게 시간관리 연습이지 50분 타이머 그냥 준비해 놓는다고 시간관리 연습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항부터 발견하는 시각을 기르는 방향으로 기출풀이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문풀 콘텐츠들 있죠. 저는 블랙라벨 현재 촬영 중에 있고 이후에 이제 자이스토리도 촬영을 할 건데 이제 그러한 문풀 강좌를 그냥 이렇게 뭔가 영화 보듯이 보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문제집 하나 뭐 풀어나가듯이 본다. 뭐 물론 좋지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 문제는 내가 시험에 나오면 진짜 100% 맞춘다. 라는 문제들을 좀 뭔가 네모 표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기를 해 두시고 유사하게 생긴 문항들을 조금 이제 시간 관리하실 때 우선순위로 앞순위에 둬서 푸는 그러한 연습을 실전 감각 기를 때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좀 잡아봤는데요. 정말 제가 항상 미는 문장이지만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이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다가 실력이 느는 순간이 오면 그걸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어서 더 가속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수학 레이스 지금 당장만 할 거 아니고요. 정말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지속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시상대 포디움에 오르기 전까지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좀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뭐 예비 고1 학생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그쵸? 네, 고등학교 입학한 이번 올해는 여러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스메이커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